집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면 송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가 현관이고요. 이렇게 에어컨 현관이에요. 제보자님, 혹시 네. 조용히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근데 잘 안 들려서 네. 소리가 살짝. 그래요? 네. 죄송해요. 지금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오케이. 이게 해석을 해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문이 있고요. 이렇게 중문이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식탁. 여기가 부엌. 네. 여기로 가면 이쪽이 화장실이에요. 저쪽이 화장실. 네, 여기 화장실이. 혼자 네. 거주하세요? 아니요.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있어요. 남편과 아이 둘. 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1층에 와우. 있는 운동방이에요. 운동방. 네. 여기가 거실이에요, 1층. 저희가 복층이어가지고. 복층이어가지고. 네. 네, 여기가 1층 거실이고요. 1층 거실. 이렇게 보면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면요.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2층이래요, 여러분들. 피아노. 이쪽이 이제 안방. 여기가 안방이에요. 여기가 안방이고, 이쪽이 화장실인데, 화장실. 네, 그리고 이쪽 왼쪽이, Hello, my 여기가 son. 이제 네. 아들방. 아들 방이고요. 아가. 여기가 딸방.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으시구나. 좋아요, 네. 우리 제보자님. 일단 저희가 볼 수 있는 곳은 다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따님분 방인가요? 네, 맞아요. 마지막이 안방, 여기가 안방이고요. 그 뒤에가 여기가 딸방, 여기가 딸방이에요. 따님분이 혹시 필라테스 하세요? 네. 플라잉 요가. 좋아요, 우리 저 여쭤보고 싶은 게 갑자기 혹시 따님분이 뭔가 보시나요? 남성의 뭔가 뭐라고 설명하면 되지? 남성의 흉내를 낸다거나 뭔가 그런가요? 갑자기? 성격이 바뀌긴 했어요. 따님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 남자 네, 목소리를 네. 갑자기 내거나 그러시나요 혹시? 남자 목소리를 내? 남자 목소리를 내진 않는데요. 방에 있는 걸 되게 불편해하고 방에 있는 걸 불편해하고 계속 밖에 나가려고 해요. 밖에 나가려고 하고. 네, 그거는 그냥 친구들 만나러 나가겠다고. 그럴 때일 것 같은데 몇 살이에요, 따님이? 지금 5학년이. 5학년. 한참 그럴 때죠. 초등학교 5학년이요? 네. 사춘기구나. 네. 혹시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요, 따님이? 그렇게 크게 안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불편해는 해요. 그거 사춘기죠. 네. 제보자님 그 옷장 쪽으로 우측으로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예. 이쪽이요? 예. 혹시 네. 주무실 때 가위를 누린다거나 꿈자리가 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여기가 안 좋아요. 거기가 안 여기. 좋아요. 침대가 여기. 지금 시선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시선은 저쪽 시선 저쪽. 창가인 것 그쵸. 같고요. 모퉁이 쪽, 네, 우측에 모퉁이 쪽. 그러면 주무시는 네. 위치가 손으로 짚으시는 위치가 제보자님이 주무시는 여기가 자리신가요? 제가 자고 저쪽이 남편이 자고 있어요. 근데 남편분은 그런 시선을 못 느끼시죠? 내 남편은 보는. 제보자님만 지금 유독 느끼시고 꿈자리가 안 좋으시고 가위 눌리시고요. 이게 가위라고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1층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올라오는 콩콩콩콩 올라오는 소리가 나고 딸 목소리로 엄마 나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딸 목소리로. 혹시 제보자님 네. 집안에 누가 그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계셨나요? 아니면은 병간호를 하셨다거나? 올해는 아니고 딸이 폐렴알아서 네네네. 최근에 병원에 있었어요. 얼마나 네, 있었나요? 2주. 2주 정도요? 2주. 거기서 그러면 제보자님이 따님을 병간호를 하셨나요? 네. 혹시 그러면은 그 병원에 있으면서 같은 병실이나 아니면 옆에 병실에서 돌아가신 분을 보셨나요? 혹시? 저 환자복 입은 모습을 잘 봤거든요. 모르겠어요. 환자복. 예. 그래요? 나이는 미정이에요. 그냥 환자복 입은 모습만 봤거든요. 그러면은 네. 일단 여우 쪽 주장은 뭐죠? 저는 따님 방분에서 환자복은 모르겠고 남성 하나를 봤는데 남성을
좋았다. 이게 행동을 왜 지금 따님분이 이상 증세를 여쭤봤었냐면은 따님이 뭔가 하는 행동을 그 방에서 따라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나 따님분이 뭔가 특이사항이 있나 해서 좀 여쭤봤었던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딸이 좀 충격받은 일이 최근에 좀 있었고요. 충격받은 일이 있었어요? 네, 왜요? 약간 성추행처럼. 아이, 거지 같은 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민했던 것도 있는데 그 올라오는 소리가 나서 엄마 나 왔어 해서 제가 일어났어요. 간식을 챙겨주려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방에 들어간 줄 알고 제가 1층에 내려가서 간식을 챙겨서 얼른 와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1시도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올 시간이 아닌 이런 것도 있었고 남편이 오는 소리도 듣고 남편이 저한테 부르는 애칭들이 있는데 그런 애칭을 부르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오는 이런 현상 보면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직 일이 안 끝나서 못 갔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안마의자에 있고 남편은 안방에 있었는데 남편이 막 화내는 소리가 들려서 뭐가 이렇게 화가 났지? 하고 들어왔더니 남편 되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키워드가 환청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들었던 소리를 그냥 일단은 귀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환청을 듣는다. 혹은 누군가 가족의 목소리를 따라한다. 맞겠죠? 네네. 아들 네네. 목소리도 들리고 네, 오케이. 딸 목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만약에 남편분이 부르는 애칭이 만약에 꿀벌이에요? 네. 한 번만 부르나요? 몇 번 불러요? 횟수가 몇 번이에요? 3번? 그럼 귀신 맞아요. 3번이네. 맞아요? 네. 네. 나 왔어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대답하나요? 제보자님이? 근데 제가 전에는 그런 걸 몰랐다가 최근에는 너무 그게 잦아서 왔어?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러면 올라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진정하시고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따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나요? 딸이 먼저 생겼어요. 딸이 먼저? 자, 그거 말고 네. 그거는 귀신보다 나쁜 같은 짓거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나쁜 인 거고 그거 말고 네, 집안에 대한 좀 이상한 느낌이랄까? 기운적으로. 뭐라고 하죠? 부당이 되기 전에 네.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들. 네. 근데 그 친구가 부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친구였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20년쯤 전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 네 뒤에 남자가 있다고. 계속 중화거리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젊은 남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안 좋고 엄마가 일을 하시면서 이모 댁에서 자랐어요. 그랬는데 네네네. 이모네 사촌 오빠가 죽었거든요. 이모네 사촌 그게 오빠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어릴 때 네. 그랬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냥 그 오빠가 나를 지켜주는 소비처럼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요. 이런 환청? 아파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때 수면제를 먹고 자는데 그러니까 잘 때는 제가 깨지를 못해요. 수면제를 강하게 먹고 있어서 이게 약 때문에 이런 현상을 내가 겪나 싶어서 하루는 약을 안 먹고 버텼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또 아들 방에 보시면 창문이 있었잖아요. 네, 아들분 방 창문. 근데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죽고 싶다고 자꾸 창문을 아들이 몇 살이죠?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2병 오기 전인데 너무 시기 왔는데 왜 그러지? 근데 2년 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자살로 돌아갔어요. 아, 시어머니께서. 네네네. 근데 그 영정사진이랑 들고 하는 거 저희 아들이 했어요. 왜요? 그거를 원래 남편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았나? 좀 되고 제가 다 대답을 했거든요. 네네, 오케이. 다 대답함.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보자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거 있나요?
결혼하고 처음에 있었던 집이 네. 저기 뷰였어요. 묘지 뷰.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안 좋다고. 잠깐만요. 안 들렸어요. 민지교? 묘지. 아, 묘지뷰. 아, 묘지뷰 집이었다. 네네네. 그랬는데 거기가 엄청 곰팡이가 많이 세고 네. 어른들이 오셨을 때 집이 되게 안 좋다. 막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정리 잠깐 해볼게요. 병원에 따님이 입원한 적이 있다. 폐렴으로 네. 인해서. 그게 정확하게 언제죠? 2달 전. 2달 전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는 얼마나 사셨어요? 12월에 이사 왔으니까 아, 아직 작년 1년 안 됐어요. 12월 달에. 시청자분들이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2달 전에 폐렴으로 따님이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누군가 죽은 거는 못 봤지만 병원에서 코드블루가 이제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건 듣기는 했다. 그리고 일단 따님이 좀 안 좋은 일을 겪으신 건 맞고, 그리고 딸 목소리로 환청이 들린다. 그리고 남편이 나만 부르는 애칭에 대한 환청이 들린다. 그 환청은 딱 3번만 들린다. 그리고 여우가 말한 것처럼 검은색 남자 귀신에 대해서 20년 전에 무당이 되기 전 친구가 제보자님 뒤에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리는 안 해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보자님이 훨씬 전에 사촌 오빠가 돌아가신 기억이 있어서 그냥 나 지켜주려고 사촌 오빠가 뒤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 방에서 자꾸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고 시선이 느껴지고, 제보자님께서 수면제를 복용은 하시는데 수면제 때문에 내가 환청이 들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수면제를 끊어봤는데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뜬금없이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자살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첫 신혼집이 뮤지뷰였다. 그리고 아들이 혹시 몰라서 얘기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영정사진을 아들이 초등학교 때 2년 전에 들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네네.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가 주된 정리인 것 같은데, 제가 당직기 하면서요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이건 손님이에요. 그쵸, 근데 이 손님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제보자님.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선 남의 집 손님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복잡한데 아마 짐승하고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짐승 현상 자체만 보면 짐승하고 많이 연관돼 있어요. 아니면 내려오는 집안에 물건이 내려오는데 막 뭔가 뭐 개 모양이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비간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멧돼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물건에 의한, 그러니까 짐승과 연관돼 있는 물건이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의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험상이라는 거지 이게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각심 있게 들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시청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그 부분 딱 3번 얘기한다는 거.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웬만해서는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대답을 한다는 게 자체가 내 소리를 듣고 있구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보자님한테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왔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올라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불 속에 누워 있었는데 이불 위로 덮치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래가지고 그래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 어디 있대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보자님, 이거는 자녀분들이 새벽에 시간을 비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솔루션에 간다고 하면 분명히 고통받을 건데, 물론 저는 그 부분에서 네. 이렇게 느낌표를 찍은 집이 많이는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 느낌표를 찍고 싶은 게 뭐냐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보자님 혹시 조금 여쭤볼까 말까 고민했었던 건데, 그 아드님도 네. 계셨었잖아요. 아드님도 지금 혹시 병원에서 뭔가 이런 판정을 받으신 게 있으신?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리고 제보자님 여기 이사 왔을 때 동네 자체를 넘어서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거죠? 아니요, 크게 이사를 한 건 아니고요. 먼저 살던 집이 망해가지고 나가는 집을 저희가 사서 들어간 거예요. 헐. 근데 거기에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들 붙박이장을 안 바꿔줬는데 거기서 정말 썩은 내가 많이 났어요. 되게 환기를 해도 안 되게 그 방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똑같이 보일러를 돌려도 그 방만 시베리아여서 그거는 정말 저희 당직기 언제부터 보셨어요? 저요 사실은 이제 한 4, 5일밖에 못 됐는데 이거를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아니, 저희가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데가 무조건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고. 입김이 어떤 나오거나 곳이요? 엄청나게 춥고 보일러를 틀어도 춥고 냄새가 빠지지 않고. 네 맞아요. 벌레가 이제 계속 치우는데도 어디서 이상한 데서 날벌레 같은 거 날아다니고. 맞아요. 거기서 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너무 크겠네요. 추워요. 그래서 닭살도 들라고. 아들이 저희 방 안방에서 잤어요. 그 집에서 얼마나 사셨죠? 8년 가까이 살았어요. 8년. 제보자님 여기 죄송한데 지역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디요? 쉽지 않은데. 이면
집이 또 오래됐을 집이지만은 여기서 한두 명 죽은 거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 집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흉가가 제일 많다. 근데 그 집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말했다시피 사람이 밀집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 곳이잖아요. 확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맞죠. 뭐 시골집. 맞아요. 예. 저희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2명이 자살했어요. 네. 떨어져서 죽었어요. 일단 뭐가 있는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 저 뭐지? 아, 뭐가 있어요? 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는데 일단 저희가 제보자님 네.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좀 주는데 아마 부적이 먼저 도착을 할 것 같긴 해요. 부적을 먼저 발송해드리고, 왜냐면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 제보자님도 지금 힘드신 상황은 맞아요. 여기 진짜 무조건 빠른 날짜에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앞에 더 힘든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아, 네, 네. 그분들 먼저 처리하고 저희 바로 넘어갈 테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노쇼 할 경우 이거 뭐를 해야 되지? 노쇼 할 경우 뭔가 파급적인 게 파급적인 거 네. 제가 조건 하나만 걸게요. 로쇼 할 경우 치킨 10마리를 사서 혼자 다 먹고 먹방을 찍고 윤시원에게 주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매니저님한테 전화번호하고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네. 그 부분에서 이제는 누가 불러도 4번까지 참으세요. 사람이면 4번 부를 거고요. 귀신이면 3번까지밖에 못 부릅니다.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락처 일단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